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 공동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에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피해 원인 같은 양평도 중경자 민원대 제가 함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이게 영웅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네, 여권에서는 이른바 용산 리스크로 아주 긴박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논란이 됐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자진 귀국을 했고 황상무 수석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당정 갈등 조짐이 비춰졌던 그 상황이 좀 이제 일단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었어요.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1차에 그 1차도 굉장히 위험했지만 2차도 위험한 좀 고비였다고 봐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번 다 봉합한 게 충청도여서 저는 그게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봉합이라고 보시는군요. 봉합이죠. 왜냐하면 자 정치는 흐름의 싸움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 2월까지 좋았던 흐름이 지금 놓친 게 뭡니까? 결국 이슈 두 가지 아닙니까? 이종섭 대사건과 황상무 수사건인데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요구했고, 왜냐? 지금 수도권의 최전선에서 뛰는 후보들은 체감하는 지수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비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원장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안 되는 거죠. 예. 대통령실도 물론 이제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하려고는 했겠지만 아니 시간을 다 소진하고 나서 하는 대책이 비행기 착륙으로 치면 동체 착륙 아닙니까? 연착륙, 경착륙 할 수 있었는데 동체 착륙하는 건 그건 위험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하자고 한 건데 그나마 저는 늦지 않게 대통령실이 수렴했다고 보고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승리다 이걸 떠나서 일단 이거는 논쟁의 시간이 아니라 네. 봉합의 시간이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시간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던 걸 봐서 네. 일단 봉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봉합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도 꿰맨 거잖아요. 예. 터질 수는 있는데 제가 네. 보기에 이제 터지면 공멸이니까 저는 선거 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갈등을 없고 원팀 목소리가 나갈 걸로 봐요. 근데 봉합했는데 왜 앞서 이제 기념식에서 봤습니다만 뭔가 냉랭한 분위기가 왜 느껴지죠? 저만 느낀 건가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요. 아니, 전혀 안 그래 굉장히 보이고. 주관적인 영역이라. 아니, 저 자리는 송 변호사님은 그렇게 안 느꼈군요.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저 자리는 우리 서해 수호를 위해서 그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55명의 용사들을 추모하는 자리 아닙니까? 경건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검은 넥타이 메고 다 또 그 파손된 그 천안함을 보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뭐 희희낙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예, 저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거는 뭐 당정이 다 공감대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 윤석열 정부의 언론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문도 냈었고, 그다음에 당 안에서도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뭐 잘했다거나 옹호하는 분은 저는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상무 수석의 사의가 수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실도 공수처가 부르면 이종섭 대사 들어와서 조사 받아야 된다라고 했고, 네. 국민의힘도 즉각 소환, 즉각 귀국을 얘기했잖아요. 그 둘은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고, 귀국을 했는데 오히려 정작 공수처가 못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크게 이견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갈등이라고 보는 것도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그 답안지는요, 답안지에 쓴 걸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시험지에 뭐 1번 쓰려다가 2번으로 고친 거 가지고 채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적어도 종치기 전에 오답은 고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1, 2주 뒤에는 이제 지지율이 오를 거라는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말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서울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이미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죠.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자신하거나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어쨌든 당정이 함께 문제를 수정하는 모습은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이제 비례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고 비례 순번과 관련해서 이제 친윤계를 대표하시는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이 굉장히 대놓고 한동훈 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무총장 장동혁 사무총장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 수위를 넘어서 대통령은 또 보란 듯이 주기한 그 전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딱 발탁을 했고 나란히 사진 찍는 모습을 바로 공개해 버렸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갈등이 봉합됐다고 봐야 되는 그림인가요? 아니면 뭔가 더 남아 있구나라고 봐야 되는 그림인가요? 제가 답변할까요? 뭐, 아니,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예. 당은 당대로, 정은 정대로 할 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은 민생 투어 안 한다고 했어요.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선거에 오해를 끼치는 행동 안 한다고 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호남 출신의 분을 민생특보로 갖다 놓고 나머지 내 대신 좀 챙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그 언론에서는 일각에서는 내가 화났다는 듯이 내가 보여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거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산이 아무 일도 안 합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민생 투어 안 하니까 대신 민생 특보 앉혀놓고 잘 챙겨라. 내가 없는 동안 챙겨라.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그럼요. 그리고 예. 예, 먼저 말씀하세요. 이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한번 비교하는 1차전이 있었죠. 한윤전이. 그리고 나서 이번이 2차전인데 저는 제 생각에는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파탄의 루비콘 강을 건넜다. 지금 이 2차전은 말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요. 4명입니다. 장해찬, 주기한, 진양의 김행인데요. 이 장해찬은 사실 윤석열의 호위무사, 윤석열의 차지철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오프라인 조직, 온라인 조직 이분이 다 방어했는데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야, 내가 대통령 측근인데 경선 붙여 잔뜩 상처내고 공천한 이후에 자진 사퇴도 아니고 날렸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주기한 광주시당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검사 시절 휘하 수사관이었죠. 이분이 호남의 지역 도당위원장도 하셨어요. 충분히 관행을 봤을 때 비례 순번 앞순위에 배치해도 되는 거였어요. 국민의힘에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국민적으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한동훈 위원장이 기를 쓰고 후순위로 배치했고 항의를 했어요. 정말 이철규 위원장이 정말 항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였다. 그럼 일부러 이 사람을 날렸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데. 자, 이혼무 주진호 검사 단수 공천 밀어붙일 때는 그냥 스무스하게 갔거든요. 예. 진양의 김행. 이분은 영부인하고 언니 동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양에는 그냥 이분이 앵커 연예인이에요.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그다음에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분도 정말 불미스럽게 낙마했다가 이번에 다시 정말 용기를 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과 영부인 입장에서 보면요.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자신의 정치의 뜻을 갖고 날렸기 때문에 이분도 관계는 끝났고 더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보수 유튜버들 한번 가보시면요. 구독자가 줄어들고요. 시청자 수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편드는 보수 유튜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공식적으로 생방송이고 대담이니까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김건희 여사를 얘기할 때는 이름 뒤에 네네. 대통령과 여사라는 호칭을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아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거를 전제해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뭐부터 반박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들으면서 뭐가 많아요. 지금 어떠한 분들이 무슨 김건희 여사의 픽이라고 하는 그런 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습니까?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신청하신 분이 530명이에요. 35명 공천했고 예비순번까지 해도 한 500분 정도는 공천을 못 받으셨습니다. 사실 근데 신청하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모든 분들을 다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천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저희도 매우 아쉽게 생각해요. 왜 탈락하신 분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두고 누구는 누구의 픽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논평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선거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 걸 보고 맡아두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 간의 갈등을 보면은 이거는 봉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종섭 황상무 논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두 분의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복귀시켰다는 거예요. 잠시 공천 때문에 잊고 있었던 이 정부가 이렇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이었지 이거를 회귀시키는 겁니다.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사퇴했다고 해서 그럼 그 본질이 사라지냐?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기한 전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이렇게 영입하는 과정은 무슨 과정으로 읽히는 거냐면 여기에 감정의 문제 싹 빼고 얘기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즉 공천 안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 민생을 챙기겠다고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눈에는 뭐라고 보이느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변화를 줄 의사가 없구나라고 읽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국정동력의 그런 독단과 독선이 또 한 군데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게 네. 소위 의료대란입니다. 지금 다음 주 들어서면 이제 월요일 들어서면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이제 사표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의료대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종섭 황상무로 시작됐던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이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어떤 운영 방식을 바꿀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서 또 한 번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이 사퇴했어도 논란의 본질이 바로 국정 운영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국민들 눈앞에 펼쳐질 거다 다음 주에. 그래서 당정 갈등이 겉으로는 수습되고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선거가 끝나도 윤 정부는 안 바뀌겠네? 이게 저는 심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전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뭐 이게 한국갤럽 여론조사여서 이걸 뭐 일반적인 어떤 민심의 흐름, 표심의 흐름이다 이렇게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국갤럽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종섭 귀국, 그다음에 황상무 사퇴 이후에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반등을 했어요. 이거는 왜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건 반등해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 정권 심판론이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지표상으로는 올라왔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가 당 지지율을 볼 때 이 당 지지율은 거의 비례 투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왜 이 당 지지율에서 약하게 나오느냐? 민주당으로 쏠리지 않는 다수가 저는 다른 제3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최근에 그런 그 소위 당정 갈등을 겪고 또 총선 패배의 위기감으로 인해서 지지층이 다시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이번 주에 소위 갤럽 지지층은 원래 결집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실망했던 지지층이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일정 정도 조정을 거칠 거다. 그런데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그런 그 반사 효과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은 분화가 아직도 돼 있다고 봐요. 아직 결집이 안 돼 있다. 왜? 조국 혁신당이 덜 있으니까. 결집돼 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갤럽 조사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민심의 흐름을 하나 본다면 우리가 경선은 말하자면은 관심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식구들끼리 게임이잖아요. 근데 선거는 지켜보는 관전자들을 얼만큼 동원하느냐의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는 결국 반응성이라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수렴된 지지층 말고 중도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더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눈높이에 반응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디긴 했고 좀 늦긴 했지만 맞을 매를 맞은 만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전략적 허용을 통해서 수렴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민심이 조금씩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일회성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남은 18일의 캠페인 동안 사실 여권은 여러 가지 쓸 도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얼마나 잘 혼합해서 적절하게 캠페인 하느냐가 남아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두 번의 고비가 남아있다는 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돌입과 그다음에 여론조사 흔히 이제 공표 금지 기간 제가 이제 깜깜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서 그걸 말씀드린 건데 그때 두 번을 봐야 저는 이 수도권 민심에 말하자면 다시 한번 반응성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